속보. 트럼프 한국 관련 3차 발표. 한국보다 더 난리난 해외 반응. 트럼프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충격. 미군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군함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방협력 강화, 유럽과는 메이드 인 나토, 메이드 인 네이토 전략을 통해 기회 요소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7월 대선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미국 무기고는 텅 비었다며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군에 기록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가성비와 적기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 기업에는 1,000조 원 넘는 미 방산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인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의 남북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적어도 국내 총생산, GDP의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 현재의 2%는 세계의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자주국방 기조가 강해지면 무기 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 K방산 성장에 대한 걸림돌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를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해 무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이런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방산의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나토 회원국 현지의 무기 생산 체계를 구축해 K방산의 유럽 수출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며 향후 3년이 K방산을 한 단계 성장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이 후보군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미 육군 주도의 실증 테스트가 경남 창원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산업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을 따내면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창원을 찾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다.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무기가 이미 미국에 진출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6일, 현지 시간, 내놓은 정책 방향 중 하나는 힘을 통한 평화였다. 7월 발표된 미 공화당의 대선 공약집엔 첨단 기술 및 무기 확보를 통한 미군의 현대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 강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기술돼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미군이 첨단 무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등한시했던 전차나 포,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예로 미국은 자주포 개량에 실패해 해외에서 자주포를 사오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탄약운 반차 K10을 눈여겨보고 있다. 또 미국은 국산 유도무기 체계 최초로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시험 FCT을
통과한 라이넥선의 세계 유일 유도 로켓 비공도 수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 회장은 미국은 첨단 무기 강국이지만 재래식 무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미국으로 수출하면 세계적인 방산 제품이란 인증이 되는 것이고 수출의 날개를 달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 회원국 등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압박에 자주 국방에 나설 경우 유럽보다는 한국 등에서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 유럽의 나토와 소련, 현 러시아, 이 주도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재래식 무기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를 체결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 사용을 점차 줄였고 거기에 맞춰 재래식 무기 생산 인프라가 축소됐다. K방산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으로 기회를 잡은 곳은 한국 방산 기업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 기존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도 힘을 쏟을 것이고 유럽 역시 무기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RD 강화와 현지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결국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은 RD 역량에 달려있다며 재래식 무기를 넘어 인공지능, AI, 무인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럽이 역내에서 무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현지의 생산체계를 구축해 유럽에서 만든 무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유럽의 방위비 확대에 따른 추가 무기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2. 트럼프 2기 군사혁신. 실리콘밸리처럼 미군 바꾸는 한국 발등의 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계 최강 미군의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연간 8,860억 달러, 약 1,1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병력 모집난과 노후 장비, 군수물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군을 혁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처럼 미군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의 군사혁신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응 논리 개발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미 육군은 모병 목표의 75%만 달성했으며 해군은 함정 부족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군은 노후 항공기 교체 비용 부담으로 끔찍한 20년대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보다 과감한 군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 22일, 현지 시각,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사위원회, 오리어 커미티, 설립을 통한 군 고위층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역군 장교들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삼성과 사성 장성들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필수 리더십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트럼프의 군사혁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는 기술 혁신을 통한 군 현대화다.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분가 제시한 것처럼 인공지능, AI, 극초음속 무기,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장 인식, 의사결정 지원, 자율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둘째는 군 리더십의 전면적 쇄신이다. 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전사위원회는 1940년 조지 마셜 장군이 도입한 플러킹 보드 제도를 모델로 한다. 당시 마셜은 이 제도를 통해 유능한 젊은 장교들의 진급을 가로막는 고위 장성들을 과감히 퇴역시켰다. 트럼프는 특히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와 관련된 장성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위원회는 주요 방산물자,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군수산업 기반의 취약성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레이시언, 록히드 마틴 등 주요 방산업체들과 장기 조달 계약이 확대되고 있으며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혁신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인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이라고 불렀다. 이는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고 일단 20억 달러로 인상한 뒤 이듬해 다시 50억 달러를 요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야 13% 인상안으로 타결됐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분 보고서 역시 현재 약 12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과 장비를 더 많이 도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협력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군사혁신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나 장비 현대화를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전사위원회 설립을 통한 군 리더십 쇄신 시도는 미군의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군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논리 개발, 한국형 군사혁신 프로그램 수립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선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안보 협력을 넘어 기술 산업 리더십, 협력으로 진화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